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0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금왕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세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메뉴 엽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하고요. 자, 탭 3개 있는데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3개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일반 거래처다 그지요? 맨 왼쪽의 일반 거래처 탭 선택한 다음 맨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키고 작업 시작합니다. 코드 번호 7171입니다. 7171. 회사 이름 주식회사 천천상사 유형은 유형이 일반적으로 동시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 회사는 매출 유형을 선택하라고 했네. 오케이. 매출이라는 거 선택하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9-86-78690 대표자 이름이 이부천 업태 도매 종목 전자제품 적었습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7 로얄 좀 잘리겠네. 그 줄을 바꿔서 밑에 쪽에 적어 볼게요. 로얄 프라자 201호 괄호 열고 계산동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케이. 자, 내용 전부 입력했고요. 됐습니다. 다음 문항 봅니다. 2번 문항. 자, 메뉴 닫을까요? 거래처 등록 메뉴 닫습니다. 자, 2번 문항. 주식회사 금왕전자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틀린 곳 고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자, 화면을 그러면 약간 시험지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킬까요? 요 정도 이동시키고 자, 먼저 외상 매출금 선택한다. 외상 매출금 선택하고요. 자, 오른쪽 내용 작업하는 겁니다. 자, 화면 이렇게 좀 이동시킵니다. 자, 요 정도 이동시킬게요. 자, 주식회사 대전전자 300만 원입니다. 잘 입력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목포전자 200만 원에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지? 이거 입력해야 되겠네. 자,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키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리고 목포전자라는 회사 불러오고 금액 200만 원 적습니다.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차액이라는 빨간 글자 없어질 거다 그지?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어이 보십시오. 0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차액이 여기 맞다. 어이. 자, 그다음 외상 매입금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입금 선택하고요. 오른쪽 작업합니다. 자, 손오공 상사 150만 원 맞습니다. 사오정 산업 80만 원 맞습니다. 저팔계 산업이라는 건 없는데 그지? 그 내용이 입력이 돼 있네. 그러면 요거를 120만 원을 0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0으로 바꾸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의 차액 빨간 글자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또는
요거를 0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요거 자체를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삭제는 어떻게 합니까? 요 커서를 내가 지우고 싶은 란에 딱 커서 위치시키고 삭제 버튼 이렇게 눌러버리면 없어질 겁니다. 됐지요? 0으로 바꿔도 되고 아예 삭제해 버려도 되고. 오케이. 자, 그다음 밭을어음입니다. 자, 화면 왼쪽에서 밭을어음 선택하고요. 이제 주식회사 대구전자 30만 원인데 그지? 60만 원 입력돼 있네. 요거 고칩니다. 30만 원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차액이 0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메뉴 닫으시고 다음 문항 봅니다. 3번 문항.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됐지요? 관련되어 있는 메뉴 전부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내용. 소모품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를 200만 원 쓸데없이 크게 기록했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작은 숫자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200만 원이 작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200만 원 큰 숫자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두 가지 수정 작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 그지? 원가 명세서 메뉴에서 작업하면 될 거고, 그리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에서 작업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이. 자, 관련돼 있는 메뉴 수정하는 문제. 일반적으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한다, 그지? 재고자산 금액이 틀리다, 뭐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건드릴 게 없다, 그지요? 오케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메뉴인 전기분 원가명세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 자, 여기서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이 있는데 300만 원으로 기록돼 있어. 요거를 200만 원 추가된 200만 원 큰 숫자로 고치자 이겁니다. 200만 원을 300만 원에서 200만 원 플러스 시키면 500만 원이다, 그지? 500만 원으로 수정하자. 자, 그러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인 단기제품 제조원가라는 요 결론값이 아마 수정되었을 겁니다. 수정된 금액은 307180000입니다. 307180000 됐지요? 자, 그다음 자, 요 메뉴는 내려놓고요. 자, 그다음 메뉴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여기서 제품 매출원가 보조창을 클릭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것이 표시되는데 요 금액이 수정하기 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지? 수정되고 나면 얼마다고? 307180000인데 그지? 그게 아니고 수정하기 전 숫자 30518000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다. 307180000 엔터. 이렇게 하면 결론값인 매출원가가 금액이 싹 바뀌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이 100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를 200만 원 작은 숫자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8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엔터.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값 단기 순이익이 표시됩니다. 144 970 144 970 됐지요? 요게 정확한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메뉴 갑니다. 그다음 메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144
970000 맞게 입력되어 있다 그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는 200만 원 수정 작업을 통해서 커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비용이 작아졌습니다. 비용이 작아졌어.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은 비용이 커졌습니다. 200만 원만큼씩. 그래서 200만 원만큼 비용이 작아졌다가 다시 200만 원만큼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원래 입력돼 있던 숫자에서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요거 고칠 거 없구나. 자 그리고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158387000 그대로 수정할 게 없다 이겁니다. 158387000 요것도 변동이 없구나.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자본 쪽에서 맨 아래쪽 부근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지? 요거 1583870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게 잘 입력되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했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대차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0 맞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관련돼 있는 메뉴 전부 수정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읍시다. 열려있는 메뉴들 전부 다 닫자. 전부 닫습니다. 됐습니다. 자, 3번 문항 풀었고요.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20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 요거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다. 단 정기의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문제입니다.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요? 자, 작년도에 주식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어.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2,4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작년도 말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2,800만 원으로. 그러면 회계 처리 작년도 말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재무 상태표를 표시해 보면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2,8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오른쪽 자본 쪽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대변으로 회계 처리된 것이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되니까 플러스로 얼마? 400만 원 기록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쳐 모여시키면 어떻게 표시됩니까? 매도 가능 증권 2,800만 원 기록되고 오른쪽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왼쪽으로 해쳐 모여시키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400만 원 이렇게 표시되고 요거 두 개를 합산하면 2,400만 원이라는 애당초의 취득 원가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년도 말이었어. 자, 요 상태가 이제 올해로 넘어왔고 올해에 요 주식을 팔아먹었습니다. 2,900만 원에. 그러면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2,900만 원 적고. 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없어집니다. 매도 가능 증권 없어진다. 2,800만 원. 요것만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에 딸려 있는 꼬리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없앤다 이겁니다. 대변으로 회계 처리됐던 걸 없앱니다. 차변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만 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순액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애당초 취득원가인 2,40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회계 처리의 핵심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할 때 비교 대상이 처분해서 받은 돈 2,900만 원이랑 애당초 취득원가 2,400만 원이랑 요 두 개를 비교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애당초에 2,400만 원짜리 애당초에 2,400만 원 주고 구입했던 주식을 2,900만 원에 팔아먹었으니까 500만 원만큼이 이익을 본 거다. 그것이 결론이 된다 이겁니다. 그지? 자, 입력합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은 500만 원이 되는 거다. 2,900만 원하고 2,400만 원 비교하는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입력합니다. 자, 낙서 좀 지울까요? 낙서를 아니야, 그저 잠깐 낙서 지우고 필요할 때마다 쭉쭉 좀 컨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시다. 자, 낙서 지우고, 그지? 낙서 지우고 메뉴 엽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자, 차변부터 기록할까?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왔습니다. 돈이 얼마? 2,900만 원. 그리고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잘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은 이름은 하나인데 코드 번호가 두 개가 검색된다. 그지? 그 중에서 밑에 있는 178번 그지? 비유동 자산 코드를 끌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분석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감점되면 엄청 억울하다. 그지? 잘 작업합시다. 178번 요 자산을 끌고 오고요. 금액 2,800만 원이다. 2,800만 원 맞지? 그지? 조금 전에 지웠던 거 2,800만 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 400만 원.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2,400만 원만큼이 자산 없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자산하고 기타 포괄손익 이게 요거 둘 다 순액으로 생각해 보면 그지? 차변 쪽에 2,400만 원만큼이 기록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값 적습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을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2번 문항 봅니다. 9월 26일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55만 원 원가를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의 수리를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재료를 감소시킵니다. 자산 감소 55만 원. 그리고 요거를 어떤 용도로? 기계 수리하는 용도로 써버렸대. 차변에 수선비 계정값 쓰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 되겠습니다. 5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자,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타겟형 대체이니까 적요 8번을 대변에 적어주자 이겁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자, 9월 26일 대변부터 적을까? 원재료 적요 여러 개 검색되는데 이 중에서 8번 끌고 옵니다. 550000 그리고 차변은 수선비 계정과 복수대 500번대 코드로 작업한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11월 4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인 100토스트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이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 일반 전표 입력할 것. 우리 직원들 토스트 사줬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 금액은 2만 원 되겠습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11월 4일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코드 번호가 공장 직원이다, 그지? 5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 2만 원. 대변에 돈을 그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5일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주식회사 대진전자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되어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작년도에 돈 떼인 줄 알고 대손 확정 분괴했었는데 올해에 생각지도 않게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보통예금 50만 원. 대변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손 충당금으로 적는다고 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입력 완료, 분석 끝났고요. 입력해 봅니다. 11월 5일. 그래서 설사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괴할 때 차변이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대손 상각비였다라고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회계 처리는 달라질 거 없다, 그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1월 5일 차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 적되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 109번으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8일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3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했었다. 알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세 달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다 보니까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괴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2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는 엄청 비싼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돈이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답니다. 이제 그 미수금을 차변에 적혀 있는 미수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그지? 차변을 이제 돈 받으면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이겁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1월 8일 차변에 적혀있던 미수금을 대변에 적습니다. 미수금. 자, 일반적으로 미수금 계정하면 거래처 관리하지만 요 미수금은 어디서 돈 받을 겁니까? 나라에서 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 계정 정리할 때 나타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거래처 따로 관리 안 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 나라에서 돈 받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뭐 거래처에 대한 언급 없다, 그지? 오케이, 넘어간다. 자, 금액 적습니다. 1,030만 원. 1030000 그리고 차변을 돈 받습니다. 돈을 뭘로 받았다고?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30일 해외 거래처인 에이스에 수출했습니다. 11월 1일에 이렇게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0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외화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즉시 원화로 환전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답니다. 됐지요? 자, 물건 수출할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 기록되었었습니까? 2,000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런데 이제 그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들어올 때 환율이 좀 바뀌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그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하고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차이에 대해서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을 기록해야 된다. 그지? 자, 분석합니다. 자,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으로. 얼마? 1,150원 곱하기 2,000달러. 1150 곱하기 2,000달러. 230만 원 돈 들어옵니다. 자,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은요.
거래처는 영어다 그지? 에이스. 자,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을 얼마였습니까? 2,000달러 곱하기 1,100원, 220만 원이 대변에 기록됩니다. 220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들어오는 돈은 엄청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 좋다 그지? 이익을 보았습니다. 10만 원만큼 이익 보았고 그거를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 증가로 기록합니다. 요 외환 차익 10만 원은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 거다 그지? 이익을 본 겁니다. 1달러당 얼마씩? 50원씩. 그래서 50원 곱하기 2,000달러 이렇게 계산하면 50 곱하기 2,000달러 이렇게 계산하면 10만 원이라는 외환 차익이 분석됩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1월 30일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거래처가 영어다. 에이스. 자, 금액이 220만 원. 그리고 차변은 돈이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으로 230만 원 돈 들어온다. 자, 낙수 좀 지울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 봤다 그지? 대변에 외환 차익 차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문항 10월 16일 주식회사 한국마트에서 대표이사 신윤철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노트북 한 대를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상으로 구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노트북 샀다고요? 대표이사 신윤철이. 왜 샀다고요? 회사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려고 노트북 샀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쓸데없이 회사 이름으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수공제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사업 무관 지출이잖아.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공급가액에 적혀있는 250만 원을 회사 입장에서 장부에 비품으로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회사 업무에서 쓸 거 아니라니까 그냥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쓸 거야.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지? 그거를 쓸데없이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 받은 상황이다. 자, 유형 뭡니까? 54 불공이 될 거고요. 불공제 사유는 사업 무관 지출입니다.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다. 그지? 과거에는 54 불공이라는 유형이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수용자 관련 지출 이런 것들로만 자주 출제되었는데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사업 무관 지출, 토지 자본적 지출, 그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지? 자, 54 불공이 유형이고요. 회계처리. 자, 회계처리 이 상태로도 우리가 연습했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만 문구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완벽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구 한 개 추가해서 교재 수록할게요. 자,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쓴다 그지? 그래서 문구 한 개 추가합니다. 단이라고 돼 있는 요 뒤에다가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라는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이렇게 문구를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 달라 이겁니다. 됐죠? 자, 문구 추가했고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자, 메뉴 엽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10월 16일입니다. 자, 유형 54 불공이고요. 자, 세금 계산서 자체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품목, 수량, 단가를 적어주자, 그지? 노트북이라고 적습니다. 노트북. 수량은 1, 단가는 250만 원. 자,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가세 자동으로 표시되고요.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마트다, 그지? 자, 전자여부 전자라고 돼 있다, 그지? 적고요. 부구용제 사유는 뭐라고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2번을 선택합니다. 자, 회계 처리. 자, 차변을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자, 거래처는 상단부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마트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누구라고?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됩니까? 대표이사 신윤철한테 받아야 된다, 그지? 신윤철을 적습니다. 대표이사 신윤철. 이렇게 적고, 자, 하단부는 오늘 당장 돈을 준 거 아닙니다. 외상 거래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에 직접 돈 나간 게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기록될 거다, 그지? 됐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기록되고, 이제 설사 우리가 회사가 돈 줬다고 그거를 다시 이제 대표이사한테 돈 다시 받을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요 미지급금이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마트가 맞다, 그지? 요거 그대로 끌려오는 거 놔두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 그리고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기록될 여지가 없다, 그지? 그래서 상단부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2번 문항 봅니다. 10월 21일 주식회사 송송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판매 대금 중 1,000만 원은 지주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우리가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 11 과세구,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받을 어음,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다만 차변에 기록하는 받을 어음의 거래처를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우리가 물건 판 곳은 상대방은 주식회사 송송유통인데 우리가 받은 어음은 거래처가 누구라고? 지주상사다, 이겁니다. 되죠? 그래서 차변 기록하는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조금 거래처 주의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증빙인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품목란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거든. 요거를 좀 입력해 줍시다. 됐습니다. 자, 10월 21일 유형 11 과세 품목란에 전자제품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4천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송송유통, 전자예부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의 받을 어음으로 기록합니다. 1,000만 원. 그지? 그 내용은 다시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물건값 4천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400만 원 합해서 4,40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는 1,0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지요? 자, 확인했고, 자, 입력 진행합니다. 자, 차변에 받을 어음 1,000만 원 기록하되 거래처가 상단부의 주식회사 송송유통이 끌려오는데 이거를 뭘로 고치자고요? 지주상사라는 거래처로 고치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금액은 3,400만 원이고, 그지? 그리고 거래처는 상단부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송송유통 맞다,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1월 2일
주식회사 ES텍으로부터 공장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총액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서 매달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계정 과목은 시설장치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자, 됐죠? CCTV 구입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지? 못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51 과세고요. 회계 처리는 차변의 시설장치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11월 2일 51 과세고요. 공급가액이 얼마라고요? 자, 33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물건값은 300만 원이다. 그지?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ES텍 전자외부 붕괴 차변의 시설장치라고? 시설장치. 그리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 나머지는 돈 나중에 주기로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27일 당사는 본사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식회사 철거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구건물 철거 비용 3,300만 원, 공급가액은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요것 중에서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주고요. 돈을.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지? 마찬가지 별표 칩시다. 유형 뭐라고? 우리가 건물 철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력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됐죠? 자,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토지에 허름한 건물이 한 개 있다 이겁니다. 자, 그 건물은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사오자마자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랑 허름한 건물 구입할 때 분명히 상대방한테 준 돈에는 그 토지뿐만 아니고 허름한 건물값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허름한 건물값도 회계 처리할 때는 토지라는 자산으로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허름한 건물 부수는 것도 뭐라고?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되갑니다. 즉 회계 처리는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인력회사로부터 건물 부술 때 건물 부수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하더라도 요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유형 뭐라고? 54 불공입니다.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래서 54 불공 유형으로서 이번 회차에 보니까 그지?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거 두 가지 유형이 전부 다 소개가 되었네. 사업 무관 지출도 앞 문항에서 한번 풀어봤고 지금 문항에서는 토지 자본적 지출 이것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 출제 경향 아시겠지요? 그리고 회계 처리 차변을 토지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을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11월 27일 54 불공이고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라고요?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철거.
전자외부 여 부공제 사유는 뭐다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6번 선택합니다. 자, 분계. 차변에 뭐라고? 토지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대변 보통 예금으로 1,500만 원 지급했고요. (1호 000 000)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1일 개인 소비자인 권지우 씨에게 제품을 2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는 매출채권으로 처리한다. 당연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품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의미는 외상거래다, 그지? 자, 분석 하나씩 가봅니다. 상단부에 기록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17카과이다, 그지?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회계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은 외상거래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계증 과목 회계 처리하고 당연히 거래처만 조금 주의하자 이겁니다. 신용카드 거래했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돈을 우리한테 누가 줍니까? 신용카드사가 돈 먼저 줍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구입한 상대방은 소비자 권지우 씨는 돈 누구한테 준다고?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사로 돈 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적고 거래처를 상대방 권지우 말고 신용카드사인 누구라고? 신용카드사가 국민카드라고 돼 있다, 그지? 요 국민카드를 외상 매출금 거래처로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12월 1일 유형 17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 그지? 그 기능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란에 264만 원을 입력합니다. 2640000 엔터 그렇게 하면, 그지? 240만 원과 24만 원으로 자동으로 싹 갈라진다. 그리고 상단부 거래처는, 그지? 권지우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지? 자, 신용카드사는 누구라고요? 국민카드. 국민카드. 자, 분계.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계증과 목적돼 거래처를 상단부에서 끌려오는 권지우가 아니고 누구로?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좀 고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17카과라는 유형이 출제됐는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하면 상단부와 하단부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좀 적어 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 봅니다. 12월 22일 미국 소재 법인 동호와 8월 4일 직수출 계약을 체결한 제품 5,000달러의 선적을 완료하고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다. 직수출 계약일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80원. 그 다음에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85원이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 무엇입니까? 16 수출이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됩니다. 이제 금액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선적일입니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 이걸로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것이다. 됐지요? 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공부했습니다. 원칙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하고 예외적으로 선적일보다 빨리 달러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빨리 환전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환가했을 때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 전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원칙대로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과세표준 계산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갑니다. 12월 22일 유형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 그러면 금액 얼마입니까? 선적일 환율 달러당 1,185원이랑 5,000달러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5,000달러 곱하기 1,185원 하면 5925000 계산됩니다. 그거를 적어주는 거다. 됐지요? 59250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어다, 그지? DO, 동호. 그 다음 영수열 구분. 매출이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영수열 구분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직접 수출한 거다, 그지? 1번을 선택한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자, 차변을 뭐라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됐죠? 그러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해 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1번 문항. 자, 8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가산세 162750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고 일반 전표에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단 6월 30일의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8월 25일에 지금 현재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지 참고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합시다. 자, 먼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8월 25일 입력 내용을 확인해 보자. 8월 25일 이렇게 회계 처리했네. 대변의 돈이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부 차변에 800번대 코드인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6월 30일 내용 봅니다. 자, 6월 30일 내용. 자, 세 달마다 한 번씩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한다, 그지? 그 분계가 나와 있네요.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적고요.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적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매출세액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 걸로 결론값 나왔고 그거를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했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6월 30일 회계 처리했습니다. 4, 5, 6 세 달 동안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대변에 적혀 있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야 됩니다. 2, 5, 9, 7, 0 90. 그리고 대변을 이제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적으면 된다, 그지?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그지? 뭐 보통 예금이라고 적을까? 보통 예금, 그 금액 적으면 되는데, 정작 어떻게 지금 입력이 돼 있다고? 8월 25일 봅니다. 자, 8월 25일 요상하게 회계 처리했다 겁니다, 그지?
요렇게 그냥 차변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감소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건 쓸데없이 비용으로 그냥 전부 다 기록해 버린 거다 이겁니다. 자, 봅시다. 자, 정확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지? 자, 화면을 약간 이렇게 올릴까? 글자가 너무 겹쳐가지고, 그지? 자, 차변의 미지급 세금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뭔가 우리 회사가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게 있답니다.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가산세 부분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거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기록하랍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800번대 코드로 얼마? 162750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거로 두 개 합한 거를 하나, 둘, 두 개 합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이제 대변처금은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금액 두 개 합해 보면 22597 그지? 자, 22597 플러스 162750 합하면 22759,840 나옵니다. 22759,840 이렇게 차변, 대변을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대변 보통 예금은 잘 적었어. 이제 차변이 틀렸다 이겁니다. 이제 세금과 공과 금액을 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을 좀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수정 작업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아래쪽에 깔끔한 마음으로 새롭게 입력하고 기존에 있는 내용 지우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22597,090 그 다음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800번대 코드의 비용 16275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22759,840 오케이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을 세 개 라인의 분계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했고요. 자, 기존 내용을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뭐 적요라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를 뭐 그대로 복사해서 적든 그냥 아니면 그대로 놔두든 뭐 채점에 영향 없을 것이다. 됐습니다. 삭제해 버립니다. 예, 됐습니다. 수정 완료. 이번 문항 10월 17일 주식회사 E플러스로부터 구매한 스피커의 대금 2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일반 점포에서 상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될 거다, 그지? 그런데 쓸데없이 그거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그냥 입력해 버렸다 이겁니다. 잘못했다, 그지?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내용을 지우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입력해야 될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월 17일자.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 그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이따 지울 겁니다. 자, 정확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합니다. 메뉴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자, 유형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에 받아 먹고 싶어.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유형을 매입이면서 현과 유형으로 입력하면 될 거다, 그지? 자, 날짜 적습니다. 10월 17일. 자, 유형 매입 중에서 현과 몇 번입니까? 61번입니다. 61로 적습니다. 그지? 그리고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220만 원을 입력합니다. 2200000 엔터 이렇게 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E플러스. 자, 분계는요.
차변에 뭐라고?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비품. 그리고 대변을 그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그지? 그지? 이제 문제 쭉 읽어볼게. 돈을 뭘로 주는지 다시 확인한다. 스피커 대금 22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사실은 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서 비품에 해당하는 거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걸로 확인되었다. 됐죠?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보통 예금은 맞는 거다, 그지?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러면 대변을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 자, 대변을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이렇게 하면 정확한 내고는 이제 상단, 하단 입력 끝났고요. 기존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돼 있던 엉터리 내용은 그지? 요거를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도 닫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결산 봅니다. 문제 5번 1번 문항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 매입금 220만 원 2,000달러랍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이 달러당 1,120원이랍니다. 기말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 부채에 대해서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문제다, 그지? 자, 기말 환율로 따져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달러 곱하기 1,120원입니다. 224만 원인데 기존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 계산하면 4만 원이 플러스로 계산되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지? 뭐가? 부채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4만 원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입금 4만 원, 부채의 증가,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4만 원, 비용의 증가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해야 될 것이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해서 수동 결산 작업한다. 12월 31일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 상하이, 금액은 4만 원, 그리고 차변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하자.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 제조부문 240만 원, 영업부문 150만 원. 요거는 1년분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됐지요? 자,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치 보험료를 주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내년분에 대해서는 뭘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바꾸는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그지? 자, 하나씩 봅니다. 제조 부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자. 차변에 500번대 코드의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그지? 그래서 차변의 비용을 대변에 적어서 비용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만큼을? 240만 원이 12달치입니다. 24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요. 내년분이 몇 달치입니까? 내년 1월부터 6월 6개월치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6 하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만큼을 비용 감소로 기록하자. 그리고 차변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됐지요? 그다음 800번대 코드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 자, 차변에 800번대 코드의 보험료가 너무 크다. 대변의 보험료라는 비용 감소 적습니다. 금액 얼마요? 자, 150만 원이 12달치입니다. 그럼 한 달에
12만 5천 원 계산되는데요. 내년분이 6개월 후입니다. 75만 원 계산됩니다. 됐지요? 그리고 그거를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따박 입력하면 되고 또는 차변의 선급 비용 요 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 그지? 한 개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입력해도 될 겁니다.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따박따박 두 개 나눠서 작업 진행할게요. 자, 대변에 보험료인데 500번대 코드부터 작업하더라. 금액이 얼마다고? 120만 원이라고. 1200000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 작업하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이번에는 보험료인데 800번대 코드다. 그지? 800번대 코드. 금액이 얼마라고? 75만 원. 그리고 차변에 그거를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지.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5일 가수금으로 처리한 255만 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그중 253만 원은 주식회사 인천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 현재까지 그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당기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됐죠? 돈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려줄게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 받은 부분을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대변에 그거를 이제 차변에 적어서 없앤다 이겁니다. 차변에 가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하자. 2550000 그리고 먼저 돈 들어온 것부터 분석해 볼까? 자, 순서대로 분석합니다. 9월 15일에 돈 들어왔어. 차변에 보통 예금 또는 현금으로 들어왔겠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할까? 2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처리했었어. 이제 12월 31일에 기말수점 분기합니다.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을 없애버린다. 그지? 대변의 가수금을 차변에 적습니다. 부채 감소. 2550000 그리고 대변을 자, 애당초 돈 들어온 것 중에서 253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 들어온 거였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습니다. 그지?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천 2350000 나머지 차이 나는 얼마? 2550000 빼기 2350000 하면 20만 원만큼 차이가 생긴다. 그지? 이거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영업의 수익을 처리하랍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사실은 가수금 가지급금이랑 현금 과부족이랑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급금 가수금은 누구한테 돈 주었는지 누구로부터 돈 받았는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현금 과부족은 누구한테 돈 주었는지 또는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산일에 기말수정 분기하는 과정에서 잡이익 또는 잡손실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현실적으로 볼 때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주었는지 또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잡이익 또는 잡손실 자체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원칙이야. 그게 일반적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이상하게 출제된 겁니다. 출제하는 질문이 현금 과부족과 가수금에 대해서 좀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할 수 없습니다. 좀 좋지 않은 문제지만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남아있는 해당되는 여금의 수익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현금 과부족의 논리를 여기에서 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좋지 않은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범 정답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수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딱딱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 없는 것이 모범 정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거래처 관리해도 주식회사 인천이라고 적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야 될 것 같다, 그지? 그래서 문제에 있는 내용에서 문구 한 개 추가 부탁드립니다. 별로 좋지 않은 문제인데요. 어쨌든 교재 수록해야 되니까 그지? 좀 정리해서 수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문구 한 개 추가하자. 이렇게 추가해 주십시오.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됐지요? 이렇게 문구 한 개 추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자, 이 내용을 입력합시다.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에 적습니다. 가수금 2550000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감소 주식회사 인천 2350000 아니 2530000 그지? 잠깐만 지금 그 분석이 조금 금액이 조금 달라지네 그지? 미안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임석이 분석했던 거 잠깐만 다시 살려볼게. 그지? 23500이 아니고 25300이네. 미안해요. 자, 금액 논리는 똑같고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2530000 그지? 그러면 자비교로 기록돼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2500000 빼기 2530000 하면 2만 원 되겠다. 그지? 20만 원 아니고 2만 원. 이렇게 좀 정확한 숫자로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이걸로 입력합니다. 자. 2530000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됐습니다. 이번 회차는 뭐 세문항 출제됐는데 기말수정 분계 전부 다 수동 결산 작업이다, 그지? 그러면 굳이 뭐 결산자로 입력 메뉴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네.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메뉴 닫고요. 자, 마지막 조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 1분기 1월부터 3월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 차이는 얼마입니까? 단 음수를 입력하지 말고 됐죠? 월별로 금액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할 겁니다. 자, 메뉴입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자, 기간은 1월부터 3월. 자,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이다, 그지? 제품 매출 계정 과목 404번 코드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지? 수익에 해당합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 금액 없습니다. 수익 비용은 이월 안 된다, 그지? 0에서 출발하고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인데 감소한 건 없고 전부 증가한 금액으로 월별로 금액 집계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달이 3월 달이고 금액이 이렇습니다. 제일 작은 달은 그지? 2월 달이고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 하면 되겠다, 그지? A 빼기 B. 차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지? A 빼기 B 열심히 계산하면 그지? 120 480 000 빼기 58 621 820 이렇게 계산하면 61858 180 계산됩니다. 그지? 61858
189. 오케이. 입력합니다. 메뉴 닫고. 자,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그지? 하단부 실무시험 답안 여기서 1번 문항에서 61858 180 이렇게 입력한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항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을 말한다. 그지? 요거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구입했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샀다 이거지.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습니다. 그지? 신용카드 매출연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1월부터 3월이네요.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됐지요? 자, 1월부터 3월. 자, 우리가 물건 구입했습니다. 매입세 쪽에 있을 거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입세 공제 받고 싶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14번 라인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상세의 내용은 오늘 쪽에 나와 있습니다. 14번에 대한 상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서 표시됩니다. 자, 이 중에서 고정 매입을 찾아랍니다. 됐습니까?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거. 350만 원과 35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물건값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묻고 있습니다. 350만 원 이거를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여기 적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은 것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이 적히는 겁니다. 추측컨대 요거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은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어떤 메뉴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보는 부가가치 신고서 말고 매입 매출장 메뉴가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자, 요 내용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고 싶은 내용은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의 유형란으로 어떻게 57카과 매입이면서 카과로 유형 입력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단부 회계 처리는 차변 계정 과목이 고정자산 즉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하단부 차변 회계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확인해 봅니다. 매입 매출장. 자, 회계관리 클릭해서 매입 매출장 클릭합니다. 자, 1월부터 3월입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57카과 됐지요? 이거를 선택합니다. 3월 31일에 57카과가 있고요. 공급가액이 350만 원, 부가가치세 35만 원이구나. 요거구나. 그리고 하단부 회계 처리를 확인하면 조금 더 좋겠다, 그지? 자, 하단부 회계 처리. 자, 더블 클릭하면 하단부 회계 처리 나옵니다. 보십시오. 차변에 비품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한 거구나. 그래서 고정 매입이라는 걸로 표시된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두 메뉴 다 살펴봤는데 두 메뉴 중에서 보다 더 정확한 작업은 뭐다고? 매입 매출장이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금액 확인했고요. 자, 답 적습니다. 350만 원이 정답이네. 자, 입력합니다.
2번 문항 정답 3500000 됐습니다. 3번 문항 6월 중 한일 상회에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입니까?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습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 쓰면 되겠지. 자, 거래처 원장 메뉴 클릭해서요. 6월 중이라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대한 내용 확인하면 된다, 그지?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한일 상회에 대해서 조회합니다. 자, 저널부터 넘어온 거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한일 상회에서 회수한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 어떻게 된다고요?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되면서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기록된다 이거 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된 금액을 찾고 싶습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어디? 대변에 회계 처리되었다.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 대변 1000만 원. 요게 회수된 외상 매출금일 것 같고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된 것이 1000만 원 있는데 6월 14일이네. 요거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회계 처리가 표시된다. 그지? 보십시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한일 상회에 대한 거고 차변이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구나. 1000만 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항 정답은 1000만 원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닫고 정답 입력합니다. 1000000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팩 2회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